네, 안녕하세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고유예 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PD님, 선고유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고유예는 좀 생소하네요. 집행유예는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집행유예, 기소유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면소, 소 자체를 면해준다라는 거거든요.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결과죠. 그러면 면소된다는 거는 없었던 일이네요. 그렇죠. 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모욕죄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취준생이었는데 저녁에 식당을 가게 됐나 봐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종업원하고 약간의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시비가 돼서 막 이제 이렇게 몸싸움 직전까지 갔었는데 감정이 남아있다 보니까 와 이제 욕을 한 거죠. 근데 식당에 이제 손님들이 많잖아요. 이제 종업원은 뭐 따로 욕을 하진 않았고 이 우리 의뢰인은 막 쌍욕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종업원이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모욕죄라는 게 여러 사람, 그러니까 공연성이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고 쌍욕을 했다면은 모욕죄 당연히 성립하는 건데,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그냥 뭐 없었던 걸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이 정도 사건이면 실무적으로는 한 100만 원 내외 정도의 합의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서로 좀 감정이, 그러니까 종업원도 젊고 의뢰인도 젊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고 사건이 송치가 됐어요. 그래서 의뢰인분이 저를 찾아오셨죠. 사실 모욕죄로 실형을 살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금형이 나오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벌금형이 나오면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치명적이에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그 전과가 없는 사람보다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합의를 주선해달라, 그러니까 합의 대리 요청으로 진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얼마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몇 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요구했어요. 우리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랐겠지만 합의 의사가 없다라는 표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읍소를 하면서 좀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합의를 좀 해주시면 안 되냐 하고 했는데, 그 금액을 제시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이야기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왔죠.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사실 벌금 50만 원이면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공직을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선고유예를 받아볼 수는 있는데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를 거의 무죄 받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보거든요. 약간 유니콘 같은 거예요. 가능성은 있는데 한번 해보자. 근데 사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봤어요. 어쨌든 정치재판 청구를 하고 증거 기록을 제가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낼 수 있는 양형 자료는 다 이제 모아서 수집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첫 기일이 열리고 합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기 위해서 판사님께는 속행을, 그러니까 다음 한 번 더 재판을 진행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그 사이에 합의를 한 번 더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가 그 재판장에 나오신 거예요. 할 말이 있다. 나는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저 사람 꼭 처벌됐으면 좋겠다. 최대한 잘 마무리를 해서 선고유예를 받고자 전략을 짰는데 법정에 나와서 그런 말 해버리니까 솔직히 벙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양형 자료를 한번 냈지만 또 뭐든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번 더 냈어요. 그래서 합의도 실제로 제가 연락을 드려서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좀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예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방법이 이제 공탁이었어요. 공탁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공탁은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재판부에 내가 생각하는 합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이제 그 공탁금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죠. 이렇게 공탁이 됐는데 수령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수령을 하게 되면 사실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합의에 준하는 효력이 생겨요. 그리고 수령하지 않으면 나 그냥 처벌 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 거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수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 이 공탁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령해가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공탁금을 걸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그 법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공탁금을 낼름 수령해가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했던 합의금이 조금 미진했던지 너 한번 좀 괴로워 봐라 하는 심정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마지막에는 공탁금을 수령해 가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선고일에 이제 선고유예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진짜 막 그 의뢰인하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진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수험 준비를 못 하시겠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 시험이 한 번 있었는데 네. 그 시험 아예 포기하셨어요. 도저히 시험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부에 전념하고 계신데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선고유예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니까 참 보람도 되고, 그분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되셔서 국가에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저도 되게 보람될 것 같고 상당히 뿌듯하게 진행한 사건입니다. 솔직히 지금 제일 궁금한 건 네. 과연 얼마였길래 이 수령을 해갔는지가 궁금해요. 네. 처음에 합의를 제안할 때는 100만 원을 제안했고 실제 공탁금은 200만 원을 걸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막 선뜻 이렇게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기가 힘들었어요. 몇 천만 원 요구하시는 분한테 처음에 100만 원 제시했는데 거기서 200만 원 제시하면 좀 장난치냐 라고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공탁금을 만약에 수령을 안 하면은 공탁금을 돌려받게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돌려받지는 못해요. 네. 그냥 진짜 베팅이네요. 그쵸. 왜냐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회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공탁금을 걸어놨다가 공탁금 저 걸었어요 판사님 저 좀 봐주세요 해놓고 상대방이 공탁금 찾아가기 전에 낼름 회수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악질적으로 네. 선처만 받기 위해서 공탁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기 전에는 회수하지 못하죠. 모욕 같은 경우에는 합의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에서 200이다. 그러면 만약에 일상 중에 싸움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친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이제 폭행이나 상해 이런 부분들은 상해 진단 주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전치 몇 주? 네네. 그건 객관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를 나타내주는 척도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많이 합의금이 좌우되죠. 이게 보통 주당 100만 원 정도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치 2주다. 그러면은 뭐 한 200만 원. 그리고 치료비는 별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자료죠. 만약에 완치가 불가능한 뭐 후유 장애가 남는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억대로 가죠. 제가 가장 많이 상담하는 내용들이 모욕과 명예훼손에 관한 법제거든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욕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만 달아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합의를 하게 되면 쉽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내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면 합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근데 합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벌금 전가에 대해서 신분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